안녕하세요. 내비게이터 2.0 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저희가 이제 내비게이터 2.0이 무엇인지 가볍게 소개를 드렸고요. 컨셉이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은 본 영상부터 보셔도 지장이 없겠습니다. 본 영상 그리고 다음 영상 해서 내비게이터 2.0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라우터 딜리게이트, 앱 스테이트 이 세 가지 컴포넌트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해볼 건데요. 이 중에 라우터 딜리게이트가 사실 제일 복잡하고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우터 딜리게이트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비게이터 2.0에서 중요한 세 가지 컴포넌트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앱을 만들 때, 플루터로 앱을 만들 때 항상 제일 첫 번째로 작성하는 게 main.dat잖아요. main.dat에서 마테리얼 앱을 정의하게 돼요. 꼭 마테리얼 앱이 main.dat에 있는 건 아니지만 첫 번째 위젯에 보통 마테리얼 앱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테리얼 앱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 내비게이터 1.0을 쓰실 때는 마테리얼 앱 자체를 썼습니다. 이게 컨스트럭터죠. 마테리얼 앱 자체를 썼는데 2.0을 쓰실 때는 라우터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마테리얼 앱.라우터 컨스트럭터를 통해서 우리가 마테리얼 앱을 생성하게 되는데 라우터를 쓴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라우터 이렇게 컨스트럭터 넘겨주고요. 이 컨스트럭터에 필수적으로 넘겨줘야 되는 게 라우터 딜리게이트와 라우터 인포메이션 파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백버튼 디스패처는 옵션인데 현재 저희 시나리오 웹을 컨트롤 하겠다라는 시나리오에서는 백버튼 디스패처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어렵진 않아요, 이 백버튼 디스패처라는 게.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건 없지만 아무튼 이 세 가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위에서부터 한 번씩 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타스크 데이터라는 프로퍼티를 정의를 했습니다. 타스크 데이터가 뭐냐? 이건 첫 번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샘플 앱으로 작성하고 있는 게 투두 앱이잖아요. 타스크를 관리하는 앱입니다. 그래서 이 타스크 데이터라는 것은 그 타스크 관리하는 클래스입니다. 네. 리스너블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우리가 쓰죠. 프로바이더에 태워서. 그래서 이 타스크 데이터라는 녀석을 선언을 했고요. 어딘가에 쓰겠다는 뜻이죠. 선언했다는 거는. 그 다음에 라우터 딜리게이트에서 사용하는 앱 스테이트라는 클래스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얘도 역시 리스너블 오브젝트입니다. 이 앱 스테이트는 제가 그 영상 1편에 우리 그 내비게이터 2.0의 다이어그램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앱 스테이트의 성격을 가진 겁니다. 제 샘플 앱에서 그 다이어그램의 앱 스테이트와 같은 역할로서 상정한 것이 이 앱 스테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라우터 딜리게이트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니스테이트에서 라우터 딜리게이트를 초기화 시켜주는데 이때 앱 스테이트와 타스크 데이터를 넘겨줍니다. 이 말인 즉슨 라우터 딜리게이터에서 이 두 가지 오브젝트를 활용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니스테이트가 처음 실행될 때 앱 스테이트의 첫 번째 라우트를 설정합니다. 이게 루트 라우트를 이제 설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푸시 페이지라고 해서 페이지 네임이 아무것도 없는 첫 번째 이니셜 라우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절대적인 규칙이라기보다는 제 샘플 앱은 이렇게 구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비게이터 2.0을 쓰실 때 다르게 응용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냥 저는 이렇게 작성을 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프로바이더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멀티 프로바이더 썼고요. 타스크 데이터와 앱 스테이트를 멀티 프로바이더에 등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라우터 딜리게이터, 라우터 인포메이션 파서, 백버튼 디스패처를 아규먼트를 넘겨주고 있어요. 네, 라우터 딜리게이터는 위에서 초기화했었고요. 그 다음에 라우터 인포메이션 파서는 이렇게 생성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세 번째 영상에서 어떻게 구성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타스크 백버튼 디스패처도 이렇게 라우터 딜리게이트를 넘겨서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세 번째 영상에서 어떻게 구성하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라우터를 어떻게 구성하냐, 요게 전부입니다. 네. 필요로 하는 아규먼트를 넘겨주는 것으로 라우터 생성이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라우터를 생성을 했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도표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영상에서도 계속 제가 보여드릴 도표입니다. 이 도표를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구현해야 될 것이 많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어디를 구현하고 있는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라우터 딜리게이트 요거 어떻게 구현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방금 설명은 그 라우터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마테리얼 앱 라우터라는 것으로 라우터를 구현을 했고요. 거기에 적정 아규먼트들을 넘겨주는 것으로 라우터 구현은 끝납니다. 라우터 자체는 구현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라우터 딜리게이트 구현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라우터 딜리게이트의 프로퍼티와 필수 메서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라우터 딜리게이트를 사용하시겠다 하면 이 정도는 아마 무조건 작성을 하셔야 된다. 전체는 아닌데 거의 대부분 작성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구현해야 될 메소드도 많고요. 응용할 수 있는 범위도 넓습니다. 라우터 딜리게이트는. 그래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일단 저희는 제 샘플 앱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거 기준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서 바꿀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라우터 딜리게이트는 딜리게이트를 상속해서 라우터 딜리게이트라는 놈을 상속해서 만드는데요. 이때 라우터 딜리게이트의 제네릭 타입을 선언해 줘야 됩니다. 어떤 타입인지. 요거는 저의 경우는 리스트 타입의 라우터 세팅스를 선언을 했는데 사용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걸 선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샘플 예제들을 보면 다르게 다 제각각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커스텀 디파인 타입입니다. 저는 리스트 라우터 세팅스를 쓰겠습니다. 요렇게 하는 것의 장점은 제가 작성하는 클래스가 하나 준다는 것 정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터 세팅스는 기본적으로 플루터에서 제공해주는 오브젝트 클래스이기 때문에 따로 선언하지 않아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녀석을 써서 이제 라우터 딜리게이트를 작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의미가 있어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체인지 노티파이어, 팝 내비게이터, 라우터 딜리게이트, 믹스인 이런 것들은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네, 라우터 딜리게이트를 작성하실 때 이 문법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신다. 대신 이 제네릭 타입 부분만 자신이 선언한 타입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우터 딜리게이트의 리스트 라우터 세팅 쓰겠다 말씀을 선언을 했고요. 이 리스트 라우터 세팅스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내가 페이지 컨피규레이션 정보를 어떤 오브젝트 형태로 컨트롤 할 거냐를 정의하게 되는데 저는 리스트 형태의 라우터 세팅스를 통해서 페이지 컨피규레이션을 컨트롤 하겠다. 좀 더 쉽게 말하면 URL 정보를 이 타입으로 핸들링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우트 딜리게이트 뿐만 아니라 라우트 인포메이션 파서에서도 이 타입을 핸들링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타입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라우팅 정보를 다 이 타입으로 핸들링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글로벌 키 만들고 있죠. 요거는 그냥 따라서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 페이지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페이지 타입의 리스트로 만들고 있습니다. 요게 핵심인데요. 요 페이지스를 선언을 하고 요 페이지스는 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 빌드 메서드 구현할 때 내비게이터 위젯을 만들 건데 그때 사용됩니다. 요 페이지스가 여기서 선언한 요 페이지스가 거기서 사용되고 우리의 라우터 딜리게이트의 최종 목적은 요 페이지스 리스트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요게 됩니다. 그래서 요 페이지스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앱 스테이트가 나오는데요. 요 앱 스테이트는 라우팅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앱 스테이트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페이지를 보여줄지, 페이지 스택을 어떻게 구성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태 정보를 들고 있는 객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나중에 구성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타스크 데이터. 타스크 데이터는 사실은 제 샘플 앱이기 때문에 필요한 녀석이에요. 다른 이제 라우팅 이그젬플에서는 다른 녀석이 되겠죠. 이 타스크 데이터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등록한 타스크가 몇 개인지 그리고 해당 타스크의 아이디가 무엇인지 이런 타스크 정보를 라우팅 과정에서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도 라우터 딜리게이트에서 받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다르게 만들 방법도 많습니다. 그냥 저의 선택이 이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앱 스테이트는 우리가 아까 프로바이더형 이제 리스너블 오브젝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타스크 라우터 딜리게이트 콘스트럭터에 앱 스테이트 리스너를 등록합니다. 그래서 앱 스테이트에 변화가 발생할 때마다, 그러니까 변화를 노티파이 받을 때마다 이렇게 페이지 액션스라는 메소드를 수행을 하고요. 이 메소드는 제가 그냥 정의한 메소드입니다. 페이지 액션스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고 노티파이 리스너를 불러서 라우터 딜리게이트의 변화를 노티파이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구조입니다. 이 부분 또한 응용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꼭 안 따라가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으로 라우트 딜리게이트를 작성하실 때는 꼭 필수로 작성하셔야 되는 메소드가 4가지 있습니다. build, set new route path, pop route, current configuration 이렇게 4가지는 꼭 필수로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씩 구성을 해볼 건데 요 current configuration은 요 구성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끝나서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 current configuration은 우리가 만든 페이지스를 그냥 리턴해주는 녀석이에요. 현재의 페이지스 스택, 리스트 스택을 그대로 리턴하는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녀석이 있어야 웹브라우저에 적절한 URL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current configuration은 적절한 URL을 보여주고 웹브라우저의 백버튼이라든지 리프레시 버튼 등이 제대로 동작하게 만들어주는 녀석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요 current configuration에서 리턴하는 값은 여기 리스트 페이지인데 요거랑 같은 타입이어야 돼요. 자, 우리는 지금 다르잖아요. 여기 라우터 딜리게이트에 넘긴 정의한 타입은 리스트 라우터 세팅스인데 current configuration은 리스트 페이지를 넘겨요. 왜 이게 가능하냐? 페이지가 라우트 세팅과 같은 오브젝트입니다. 라우트 세팅을 상속해서 페이지 클래스가 정의되거든요. 그래서 저의 예제에서는 이것도 가능합니다. 요 configuration이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뒤에 예제에서 나올 거니까 configuration 구성은 이렇게 하고 있다 정도만 알고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빌드 메소드부터 이제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영상 설명을 드리다 보면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 이렇게 말줄임표 넣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뭔가 코드가 생략됐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그대로 쓰시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 이 생략된 코드가 있다는 거를 인식하시고 필요한 부분을 가져다 쓰셔야 돼요. 물론 이 생략된 부분은 요 전 그 설명에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을 연속적으로 보시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뭐가 생략됐는지 유추하실 수 있어요. 제가 요 화면 한 화면에 전체 코드를 다 뿌릴 수가 없어 가지고 이런 형태로 만든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 그 페이지스, 라우터 딜리게이트의 페이지스를 미리 만들어 놨었죠, 프로퍼티를. 자, 라우터 딜리게이트를 작성을 할 때 첫 번째로 정의되어야 하는 메소드가 바로 이 빌드 메소드입니다. 빌드 메소드에서 우리는 내비게이터 위젯을 리턴을 하면 됩니다. 근데 내비게이터 위젯, 사실은 요게 핵심이에요. 내비게이터 위젯은 글로벌 키를 받고요. 이건 그냥 무조건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스 프로퍼티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요 페이지스라는 리스트를 아규먼트로 넘겨주는데요. 요게 핵심이에요. 페이지스를 어떻게 구성하냐가 핵심입니다. 우리 이 라우팅에. 그래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든 구성을 해서 페이지스 프로퍼티에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on pub 페이지를 정의해 줘야 되는데요. 얘는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팝이 발생할 때 수행이 되는데요. 우리는 이 onPub 페이지 메소드를 통해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onPub 페이지 메소드는 truePulse 값을 리턴해야 돼요. 불리언 값을 리턴해야 되고, 이때 onPub 페이지를 구성할 때 요거는 그대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요 부분도 그대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컬 히스토리 엔트리를 체크해요. 로컬 히스토리 엔트리를 체크해서 남아있는 로컬 히스토리 엔트리가 없을 때만 팝 라우트를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로컬 히스토리 엔트리라는 건 뭐냐면 페이지가 1번 페이지에서 2번 페이지로 이동되는 거, 우리가 이런 걸 라우트라고 하잖아요. 이런 방식의 라우트가 아니라 한 페이지 내에서 발생하는 라우트도 있어요. 이런 걸 로컬 히스토리 엔트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 라인이 말하는 거는 그 로컬 라우트가 없어야 된다. 없어야 실제 전체 라우트를 팝할 수 있다. 요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꼭 넣어줘야 된다. 내부적인 로컬 라우트가 만약에 있으면 팝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아두시고요. 그냥 습관처럼 쓰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페이지 라우트는 뭘로 하냐? 요 팝 라우트라는 녀석으로 합니다. 팝 라우트는 여기 제가 정의를 해놨고요. 이 녀석 또한 필수적으로 구성을 해줘야 되는 메소드입니다. 요 팝 라우트가 하는 역할은 페이지스 스택에서 마지막 아이템을 지우는 거죠. 팝이라는 거는 그 내비게이션 스택에서 제일 상위 거를 하나 빼는 게 팝이잖아요. 그거를 비슷하게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스에서 마지막 아이템을 하나 빼고 페이지 변화가 있어 하고 이제 라우터 딜리게이트가 노티파이 리스너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이 라우터 딜리게이트를 리슨하고 있는 녀석들에게 노티파이가 다 가겠죠. 대표적으로 라우터에게 노티파이가 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리턴 값으로 true를 리턴해 줍니다. 퓨처 타입으로 리턴을 해줘야 되고요. 이 true를 리턴을 하게 되면 실제 navigator.pop 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true를 리턴하는 거예요. navigator pop이 수행이 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비게이터 1.0의 팝 액션이 실제로 수행이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적으로 페이지스 스택을 구성을 해서 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과 엉키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내비게이터 팝은 수행이 안 됐으면 좋겠다.
요 의미로 true를 리턴해 줍니다. 여기서 false를 리턴해 주면 실제 내비게이터 팝이 수행이 됩니다. 우리는 페이지스 스택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니까 내비게이터.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true 리턴해 주면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false를 리턴을 해주면 내비게이터 팝이 수행이 됩니다. 그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true를 리턴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빌드 메소드에 관련된 것들을 다 정의를 한 거고요. 요 빌드 메소드도 필수 메소드로서 오버라이드를 했지만 요 팝 라우트라는 메소드도 필수 메소드로서 오버라이드를 했어요. 이 녀석은 언제 호출이 되냐? 여기 M 내에서 뒤로 가기, 그러니까 내비게이터.pop과 같은 형태가 호출이 되면 이 녀석이 수행이 됩니다. 이 녀석이 수행되고 그 녀석을 받아서 우리 나름대로의 팝을 수행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팝 라우트도 오버라이드를 해줘야 된다. 자, 다 중요한 메소드 두 개를 지금 오버라이드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액션스라는 메소드를 구성할 건데요. 요거는 라우터 딜리게이트의 필수 메소드가 아닙니다. 제가 페이지스라는 리스트 스택을 관리하기 위해서 스스로 생성한 그런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라우팅에서는 바뀌겠죠. 다른 로직으로 바뀔 거고 다른 이름으로 바뀔 겁니다. 저는 페이지 액션스라고 했고요. 요게 언제 이제 호출이 되냐면 우리가 라우터 딜리게이트를 그 정의할 때 생성자에 앱스테이트 리스너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앱스테이트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페이지 액션스를 호출을 했었잖아요. 앱스테이트의 변화가 발생하면 페이지 액션스가 호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페이지 액션스가 뭘 하는 거냐면 앱스테이트의 스테이트 값이 add 페이지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이 페이지스 리스트 스택에 add를 해줍니다. 팝 페이지야. 그러면 팝 라우트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 그대로 페이지를 컨트롤하는 액션, 그래서 페이지 액션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액션을 호출하면 현재 정의되어 있는 앱스테이트의 스테이트 값에 따라서 페이지스 리스트 변수를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add 페이지 상태에는 페이지에 하나의 어떤 아이템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 아이템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create page라는 메소드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create page에는 route settings 파라미터를 넘겨줍니다. 네, route settings 타입이요. 이 route settings 타입을 우리가 어디서 봤었죠? 바로 route delegate를 설정할 때 제네릭 타입으로 넘겼던 타입이죠. route settings. 네, 그래서 이 route settings를 create page에 넘겨주고 이 create page는 이 pages 리스트에 추가될 아이템을 리턴해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pop route든 그 page add든 페이지 액션이 끝나면 앱 스테이트를 리셋해 줍니다. 현재 페이지 액션이 끝났기 때문에 앱 스테이트를 초기화시켜서 다음 페이지 액션이 들어왔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로직은 그냥 제가 만든 로직입니다. 이 로직을 다 따라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현재 샘플 앱에서만 유효한 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액션에서 add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create page를 통해서 페이지 아이템을 추가했었어요. 그러면 create page를 당연히 create page 메소드를 당연히 정의해야겠죠. create page 메소드는 route settings 타입의 변수를 파라미터를 하나 받았죠. 그래서 route settings를 받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하냐? route settings에는 경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로가. 우리가 어느 페이지로 라우팅을 할지 그 경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로에 맞춰서
마테리얼 페이지를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페이지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페이지스 리스트에 추가시켜주게 되는 거죠. 크리에이트 페이지의 역할은 페이지 오브젝트를 만드는 겁니다. 마테리얼 페이지 오브젝트를 만드는 겁니다. 자, 보면, 자, 라우트 세팅스가 만약에 루트예요. 루트.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우리가 홈으로 생각하는 페이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타스크 리스트 스크린입니다. 첫 번째 타스크들 리스트로 나오는 게 우리의 홈이잖아요. 지금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앱이 있으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타스크 리스트 쭉 나왔었잖아요. 여기에 추가 버튼이 있었고요. 그래서 요 페이지가 타스크 리스트 스크린입니다. 그래서 루트 라우트일 때 우린 타스크 리스트 스크린을 위젯을 생성을 하고요. 요 녀석을 마테리얼 페이지의 차일드로 넣어서 리턴을 해줍니다. 마테리얼 페이지를 만들 때는 밸류 키를 통해서 페이지의 키를 정의하고요. 페이지 네임을 넣어주고요. 아규먼트로 어떤 값들 추가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요 값들은 어디에서 정의되냐? 페이지 액션스에서 정의됩니다. 네. 페이지 액션스에서 요 값들을 정의해서 넘겨주면 우리는 크리에이트 페이지에서는 그 값에 맞는 마테리얼 페이지를 만들어서 넘겨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 루트 라우트일 때는 타스크 리스트 스크린, 그 다음에 디테일 스크린 라우트일 때는 디테일 스크린 위젯, 그 다음에 세팅 스크린 라우트일 때는 세팅 스크린 위젯, 아무것도 없을 때는 empty 스크린 위젯을 넘기는데, 요 디테일 스크린 부분이 조금 복잡해요. 디테일 스크린 부분만 조금 자세히 보면 페이지 액션에서 라우트 세팅을 넘길 때 타스크 아이디 값을 같이 넘기는 거예요. 같이 넘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규먼트로부터 타스크 아이디를 받아서 요 타스크 아이디를 타스크 디테일 스크린의 파라미터로 넘겨줘야 돼요. 그래야 타스크 디테일 스크린에서는 해당 아이디의 타스크 정보를 출력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스크 디테일 스크린은 아규먼트가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이 아규먼트를 받아서 요 타스크 아이디 프로퍼티로 파라미터로 넘겨주게 되는 건데, 요때 뭘 체크해야 되냐? 이 타스크 아이디가, 지금 넘어온 이 타스크 아이디가 유효한 아이디인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왜 체크해야 되냐? 이 브라우저 상황을 가정을 해야 돼요. 브라우저 상황에서는 타스크 아이디를 유저가 마음대로 입력할 수도 있거든요. 모바일 상황에서는 타스크 아이디를 유저가 마음대로 입력할 수 없죠. 하지만 브라우저에서는 주소창에 직접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타스크 아이디를 직접 입력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온 타스크 아이디가 우리 어플리케이션에서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값인지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넘어온 타스크 아이디가 유효한 값이냐,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에러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에러를 발생시키면 어떻게 되냐, 여기 empty 스크린이 출력이 되겠죠. 요 empty 스크린이 출력이 되든 에러 타입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의 empty 스크린이 출력이 되고 에러 메시지를 띄우게 될 겁니다. 결론은 유저가 잘못된 타스크 아이디로 접근을 시도하면 우리는 에러 페이지를 띄우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타스크 디테일 스크린 대신에 에러 페이지가 뜨게 될 겁니다. 자, 여기가 조금 복잡했고요. 나머지는 이 라우트 네임에 따라서 그냥 적절한 위젯을 넘겨주면 마테리얼 페이지로 구성을 해서 페이지 액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create page라는 메소드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기 한 가지 제가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거 설명을 좀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금 create page 메소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create page 메소드를 구성하는데 다른 뭐 settings 라우트라든지 아니면 리스트라든지 이 두 가지, 아니면 empty page라든지 요 세 가지 페이지는, 요 세 가지 위젯들은
파라미터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라우팅이 호출되면 정의된 그 고정된 페이지를 보여주는 게 전부니까요. 그런데 타스크 디테일 스크린, 상세 페이지는 타스크 아이디가 필요해요. 파라미터로. 그래서 타스크 아이디를 받아서 그 타스크 아이디에 해당하는 정보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어플리케이션이 우리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고, 요 어플리케이션을 저는 웹 브라우저에서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요 웹 브라우저에서 자, 한번 보세요. 자, 타스크 하나를 선택하면 요 상세 타스크 리스트, 타스크 디테일 스크린으로 가잖아요. 이때 요 타스크 아이디를 들고 오게 되는데, 브라우저에서 보시면, 여기 요 브라우저에서 보시면 타스크 아이디라고 쿼리 파라미터 형태로 넘어가요. 요 값이 결국에 요 페이지를 결정하는, 요 페이지 컨텐츠를 결정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요 타스크 아이디 값을 만약에 제가 1로 바꿔요. 그러면 1에 해당하는 페이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첫 번째 운동에 해당하는. 그런데 제가 요 값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 사용자가 요 값을 만약에 제가 100이라고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당연히 적절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면 이렇게 에러 페이지가 떠야 되는 거예요. 유저가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값이 있고, 이 값은 어떤 값이 입력될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러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고, 저는 그걸 empty 페이지라는 페이지로 대응을 해준 겁니다. 요 브라우저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에러 대응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래서 타스크 디테일 부분을 조금 복잡하게 구성을 했던 겁니다. 자, 다시 크리에이트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보세요. 여기 이 크리에이트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크리에이트 페이지를 구성할 때 타스크 리스트 스크린, 그 다음에 세팅 스크린, 그 다음에 empty 스크린 같은 거는 단순해요, 페이지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마테리얼 페이지를 만들 때, 요 마테리얼 페이지를 만들 때 단순히 그냥 위젯으로 넘겨주면 끝입니다. 하지만 요 타스크 디테일 스크린은 파라미터가 필요해요. 타스크 아이디라는 값, 타스크 디테일 스크린 요 위젯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파라미터 값, 타스크 아이디가 필요하고, 요 녀석을 핸들링 해줘야 됩니다. 요 녀석을 핸들링 해주는 방법이 쿼리 파라미터 형태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요 쿼리 파라미터를 라우트 세팅스 형태로 받았고요. 그 녀석으로부터 타스크 아이디를 축출해내서 패스드 타스크 아이디라는 변수에 할당을 하고요. 요 녀석으로 밸리데이션을 하는 겁니다. 요 넘어온 값이 유효한지 아닌지. 밸리데이션이 끝나면 적절한 값이라는 뜻이므로 타스크 디테일 스크린에 이 타스크 아이디를 넘겨주고, 타스크 디테일 스크린 위젯을 마테리얼 페이지의 그 차일드 값으로 넘겨주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밸리데이션이 fail이 나면은 에러를 발생시켜서 empty 페이지 스크린을 띄워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여기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 웹브라우저에서 나오는 그 URL을 어떻게 요 아규먼트로 받나, 그쵸? 요거 궁금하실 수 있죠? 그러면은 다시 크리에이트 페이지를 호출하는 부분으로 가면, 자, 라우트 세팅이라는 타입으로 넘겨주죠. 네임도 아규먼트도 다 앱 스테이트 부분에서 어떤 액션을 통해서 URL에 입력된 타스크 아이디 값을 요 아규먼트라는 형태로 앱 스테이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걸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세 번째 영상까지 들으셔야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됐든 크리에이트 페이지 입장에서는 이 앱 스테이트에서 정리해 놓은 어떤 값을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규먼트라는 녀석으로 타스크 아이디가 넘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성해야 되는 메소드 중에 필수 메소드 하나, set new route pass라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도 필수 메소드입니다. 네, 이 녀석도 필수 메소드인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쉬운 메소드입니다. 쉬운 메소드니까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보세요. 이 녀석은 어떤 역할을 하냐? 자,
리스트 타입의 라우트 세팅스 값을 받아서 컨피규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받아서 이 컨피규레이션 그대로 새로운 스택을 새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setPath라는 녀석은 이 뒤에서 구성을 할 거지만 이 setPath라는 녀석은 새로운 요 컨피규레이션 기준으로 새로운 스택을 페이지 스택을 만드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setPath에 그 컨피규레이션을 넘기고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서 setPath에 넘기는 겁니다. 그럼 setPath에는 리스트 타입의 페이지가 넘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리스트 타입의 페이지대로 새로운 페이지, 기존 페이지는 전부 다 클리어하고 새로운 페이지로 다시 완전히 구성을 해서 노티파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어떤 페이지가 있었든 set new route path가 호출이 되면 그 페이지 스택을 다 버리고 넘어온 set new route path로 넘어온 패스대로 새로운 페이지 스택을 만든 것이 됩니다. 자, 웹이라는 환경을 가정을 해보면 웹 브라우저에서 뒤로 가기, 리프레시, 주소창에 뭔가 직접 입력하는 형태로 오퍼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이 set new route path가 호출됩니다. 그때 이 라우트 셋, 리스트 타입의 라우트 세팅, 그러니까 그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현재 라우트 정보를 set new route path가 받아서 그거를 페이지 스택으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완전 새롭게. 그래서 이 페이지 스택은 새로운 페이지 스택을 가지게 되고 그대로 화면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진 페이지 스택을. 그런데 만약에 이 페이지스의 어떠한 이유든지 첫 번째 아이템이 루트라우트가 아닐 경우 강제로 첫 번째 아이템을 루트라우트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네, 요거는 그냥 좀 예외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루트라우트를 무조건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새로운 페이지 스택을 만들면 라우터 딜리게이트에 너 변경이 있어 노티파이를 날리고, 그러면 이 라우터 딜리게이트의 변화를 리슨하고 있는 녀석들, 라우터가 대표적이라고 했죠. 녀석들이 변화를 감지하고 이 새로운 스택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set new route path입니다. 이 녀석이 없으면 웹브라우저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녀석 꼭 필요합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쯤 왔을 때 헷갈릴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뒤로 가기 버튼에 대한 처리를 몇 가지 했어요. 온팝 페이지 했죠? set new route도 방금 처리를 했잖아요. 아직 백버튼 디스패처는 안 했지만 세 번째 시간에 한다고 했죠. 그렇지만 어쨌든 뒤로 가기 버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정의를 하고 있으니까 각각이 헷갈려요. 자, 차이점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앱 내에 프로그래밍 기능으로서 백버튼이 있을 수 있어요. 앱바 같은 거에 우리가 백버튼을 놓죠. 요거는 navigator.onpap 페이지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브라우저에 백버튼이 있어요. 그쵸? 요 놈은 set new route, delegate, 라우터 딜리게이트에 정의되어 있는 set new route를 통해서 백버튼이 대응됩니다. 자, 그 다음에 OS 레벨의 백버튼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경우는 OS 레벨의 백버튼이 있죠? 요거는 백버튼 디스패처를 통해서 처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네, 헷갈리지 마십시오. 각각이 다 다른 메소드를 통해서 백버튼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정리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우리가 라우터 딜리게이트를 다 구성했습니다. 사실 복잡한 부분은 라우터 딜리게이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다 끝났다는 건 꽤 많은 부분을 했다는 겁니다. 라우터 딜리게이트를 다 완성을 했고, 라우터도 우리가 완성을 했었죠. 그럼 이제 남은 건 앱 스테이트 부분. 앱 스테이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앱 스테이트 클래스는 사실은 자유도가 높아요. 자기 나름대로 구성을 하시는 겁니다. 예, 저는 이렇게 구성을 했다.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 저는 이 앱 스테이트를 리스너블 오브젝트로 만들기 위해서 체인지 노티파이어로 만들었고요. 체인지 노티파이어를 상속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푸시와 팝의 형태를 차용해서 앱 스테이트를 쓸 겁니다. 그래서 푸시 페이지, 팝 페이지를 넣었고요. 메소드로. 이 푸시 페이지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페이지를 푸시할지를 정보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푸시할 페이지 네임, 그 다음에 푸시할 페이지에 넘길 아규먼트, 이 아규먼트 타입은 오브젝트 타입이라서 아무런 타입이나 다 넘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가 원하는 아규먼트 타입을 넘길 수 있고요. 다음에 요 스테이트, 요 스테이트는 페이지 스테이트 타입이에요. 자, 요 스테이트는 여기 스테이트가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페이지 스테이트 타입이고, 애드 페이지를 할 수도 있고 팝 페이지를 할 수도 있고 아무런 액션도 안 할 수 있게 정의한 겁니다. 이건 그냥 제가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드 페이지를 기본값으로 줬죠. 그래서 요 푸시 페이지에는 애드 페이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앱 스테이트에 푸시 페이지를 하게 되면 이 스테이트가 애드 페이지 상태가 되고, 이는 페이지 액션에 의해서 크리에이트 페이지로 연결이 되겠죠. 자, 납득이 되시나요? 자, 보세요. 자, 앱 스테이트에서 푸시 페이지가 되죠. 그 다음에 요 푸시 페이지가 되면은 얘 스테이트가 이제 애드 페이지 상태라고 가정을 하면 딜리게이트의 이제 페이지 액션 부분에서 이제 애드 페이지 부분을 이제 수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페이지 변수에 애드를 하는데 뭘 통해서? 크리에이트 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크리에이트 페이지를 통해서 요 페이지 리스트가 아이템이 하나 추가되는 형태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앱 스테이트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앱 스테이트의 푸시 페이지로부터 페이지 애드까지 쭉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앱 스테이트의 푸시 페이지, 페이지 네임, 그리고 필요할 경우 아규먼트를 넘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를 정의하게 됩니다. 자, 이 아규먼트는 대체적으로 필요 없어요. 리스트 스크린에서도 필요 없고, 세팅 페이지에서도 필요 없고, 엠티 페이지에서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 필요하냐? 타스크 디테일 스크린에서는 타스크 아이디 파라미터가 필요했잖아요. 그럴 때 이 아규먼트를 통해서 해당 파라미터를 넘기게 되는 겁니다. 이 푸시 페이지를 호출할 때 타스크 아이디를 넘겨주는 거죠. 네, 이해되셨죠?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팝 페이지. 팝 페이지는 간단하죠. 페이지 스택에서 자, 언더바 페이지스, 요게 리스트잖아요. 요 리스트에서 마지막 아이템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리무브. 그러려면 요 팝 페이지를 호출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스테이트가 팝 페이지가 되고, 라우터 딜리게이트 페이지 액션에서는 팝 페이지에 의해서 리무브 라스트 아이템, 이걸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팝 페이지를 이렇게 정의하고요. 페이지 액션이 끝날 때 현재 스테이트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reset current 액션을 부르죠. 그러면 스테이트를 none으로 바꾸고 페이지 네임을 null로 바꾸고 이렇게 현재 스테이트를 초기화해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 스테이트를 받을 준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앱 스테이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요 영상에서 다룰 세 가지 컴포넌트는 요 세 가지였고요. 첫 번째, 처음 시작할 때 라우터, material app.router를 통해서 우리가 라우터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material app을 통해서 어떻게 구성을 했었는지. 자, 여기를 보시면, 자, material app.router 통해서 우리가 라우터를 정의를 했었어요. 그쵸? 요게 그 도표에서 라우터 부분입니다. 라우터 딜리게이트를 넘겨야 되고, 라우터 인포메이션 파서를 넘겨야 되고, 백버튼 디스패처를 넘겨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라우터 딜리게이트까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요 앱 스테이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라우터는 라우터 딜리게이트 및 앱 스테이트를 정의하면서 라우터가 정의가 됐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라우터가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했냐? 라우터 딜리게이트를 정의했어요. 한번 보시죠. 자, 요게 라우터 딜리게이트였고요. 라우터 딜리게이트에서 중요한 거는 요거, 그 라우터 딜리게이트의 제너릭 타입을 정의하는 거, 요거는 개발자가 정의해야 됩니다. 저는 리스트 타입의 라우터 세팅스를 쓰겠다고 정의를 했고요. 요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라우트 정보를 요 타입으로 핸들링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페이지스 변수가 프로퍼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요 페이지스는 리스트인데 요 리스트를 구성하는 게 라우터 딜리게이트의 핵심 목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스크 라우터 딜리게이트가 초기화 될 때 우리는 앱 스테이트 애드 리스너를 등록을 해서 앱 스테이트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변화가 있을 적마다 페이지 액션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페이지 액션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액션스에서는 앱 스테이트, 우리 이미 정의를 했죠. 이 앱 스테이트의 스테이트에 따라서 아무런 작업도 안 하던지 애드 페이지 작업을 하던지 팝 페이지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애드 페이지에서는 이 페이지스라는 변수에 어떤 아이템을 애드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팝 페이지에서는 이 팝 라우트를 통해서 페이지스 변수의 아이템 하나를 삭제하는 거예요. 이 팝 라우트 한번 가볼까요? 팝 라우트를 보면 여기 페이지스의 remove last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remove last를 통해서 페이지스의 마지막 아이템을 제거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페이지 액션의 팝 페이지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액션이 끝날 때 앱 스테이트를 초기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라우터 딜리게이트에서 중요한 게 요 빌드 메서드를 구성하는 거였죠. 페이지스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앱의 화면상에 백 버튼이 눌리면 요 온팝 페이지가 트리거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 콜백 함수가 수행이 될 거고, 요 콜백 함수를 우리는 요렇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쵸? route did pop을 통해서 로컬 히스토리 엔트리가 있는지 확인을 했고요. 로컬 히스토리 엔트리가 없는 걸 확정 지은 다음 팝 라우트를 수행하는 거고요. 팝 라우트는 페이지 스택에서 마지막 아이템 하나 지우는 게 팝 라우트죠. 그 다음에 return true를 한다. 네, on 팝 페이지에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메소드가 라우터 딜리게이트에서 set new route pass라는 것도 우리가 구성을 했었죠. 이 set new route pass는 그 현재 상태의 그 라우트 세팅 컨피규레이션을 받아서, 그러니까 현재 이 앱이 들고 있는 그 페이지 스택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페이지 스택 정보를 받아서 새로운 페이지스를 완전 새롭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setPass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했고요. 이 setPass에 우리는 그 create 페이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페이지 리스트들을 보내게 됩니다. create 페이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페이지를 리스트 타입으로 setPass의 아규먼트로 넘겨주게 되는 거죠. 자, setPass 한번 봅시다. 자, setPass를 보면 기존 페이지를 클리어하고요. 넘어온 페이지로 완전 새롭게 만듭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set new route pass는 말 그대로 새로운 라우트를 세팅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가 라우트 딜리게이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라우트 딜리게이트를 다 작성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앱 스테이트 작성을 했죠. 이 앱 스테이트도 라이브 코딩으로 한번 볼게요. 자, 앱 스테이트를 보면, 자, 페이지 스테이트라는 이넘 타입을 정의를 하고요. 이 앱 스테이트 클래스에서 그 이넘 타입을 이용을 합니다. 스테이트라는 명칭으로. 그래서 이 스테이트에 따라서 우리는 푸시 페이지를 하든지 팝 페이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리셋 커런트 액션은 그 앱 스테이트를 초기화시키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네. 제 이그젬플에서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라우팅에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없어도 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앱 스테이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앱 스테이트까지 다 작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요 뒤에 세 가지 컴포넌트 작성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두 번째 영상 내비게이트 2.0 두 번째 영상이 끝났고요. 핵심 부분 다 하셨으니까 마지막 영상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그럼 세 번째 영상은 훨씬 쉽습니다. 세 번째 내용들은 그 어려운 부분이 다 많이 해결된 부분이라서 더 재밌고 쉬운 내용이니까 세 번째 영상까지 꼭 시청을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안녕.